마지막 4 세션은요. 이제 피해자 보호, 또 투자자,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세션입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자산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가톨릭대 수학과 전인태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토론은 경찰대학 행정학과 민경선 교수님, 주식회사 스트리미 이원경 박사님, 그리고 설기환 한국자금세탁방지협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4 세션 좌장을 맡으신 우리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원래 이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원래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원래 이 노래를 이렇게 쭉 불러도 최고의 명가수가 맨 나중에 나오듯이 이 오늘 토론과 이 발제를 맡으신 분들 몇 분을 보시면 최고의 베스트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그 카톨릭 대학교의 전인태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경찰대학교 처음 와보는데 너무 환경도 좋고 그래서 오늘 날씨도 정말 좋고 너무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원래는 확률론을 전공했고요. 이제 확률론 하던 사람들이 금융공학을 좀 많이 하는데 주로 파생상품 같은 이제 프라이싱 같은 거 하고 위험 관리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하고 금융 분석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쪽으로도 많이 같이 또 하고 또 블록체인 쪽은 당연히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그쪽을 전 두루두루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학자가 발표하니까 수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경찰대에서 오신 우리 민경선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경선입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하고 피해자 공익신고자 보호라든가 부패신고를 보호하고 있는 심사보호국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통일부 감사 담당관으로 공직을 마치고 올해부터 지금 경찰대학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부패 방지 관련한 정책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조직 연구 쪽입니다. 오늘 이런 제가 갖고 있는 나름 관점을 가지고 발제자께서 좋은 발표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스트리미에서 오신 지금 한양대 겸임교수로 계신 이용경 전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트리미 거래소명은 고팍스고요. 거기서 준법감시인 겸 보고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학하고 응용통계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지금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겸임교수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회장님이신 그 설기환 협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설기환입니다. 저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보다도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실무적인 게 이제 자금세탁 방지 업무입니다. 처음에 이제 접한 게 2006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총괄하다가 지금 현재는 한국디지털거래소 플라이빗에서 AML 보고 책임자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에 서관님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짧지만 귀중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실무적으로 뭔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그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의 소개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쪽 그 섹션에서 이제 다루는 분야는 그 투자자 보호, 소비자 보호, 뭐 이용자 보호 다 똑같은 이제 표현이긴 하지만 과연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면서 어떤 소비자 보호 제도, 특히 투자자 보호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 섹션이 이제 여기 보시면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사후적인 개념이 좀 약간 많이 강한데 이 투자자는 이 사전적인 개념도 되고 사후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발제를 맡아주실 전인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을 우리 황 교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시간을 되게 주인공처럼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은 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조금 이제 편하게 쉬시는 시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쪽에서 범죄 사기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번 세션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외연을 넓히는 의미도 있고 또 좀 범죄랑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면 사기를 줄이려면 아무래도 이제 제도나 법률이나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좀 잘 만들어지면 이쪽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범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점을 좀 그쪽에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가상자산 거래소 쪽에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하는 말씀을 좀 이제 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하면 산업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규제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융 쪽에는 뭐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산업을 이제 위축시킨다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실제로 이제 불합리한 규제나 이제 뭐 불필요한 규제 이런 것들을 없애면 오히려 이거는 이제 산업을 진흥시키는, 그래서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이제 줄여가지고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규제를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네거티브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없애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잘 이해함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와 사기들도 같이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감독도 같이 이제 세팅이 돼야 되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새롭게 올라오는 산업이고 또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밑거름을 잘 만들고 다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지혜와 그러니까 또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금융 산업을 좀 이제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뭐 범죄 사기는 당연하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저희 겪었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200년이 넘은 그 영국 금융 베어링사가 그냥 단 한 명 트레이더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죠. 1센트에 팔렸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정말 감독은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이제 인식해 왔고요. 앞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만들어야 될 거고, 뭐 소비자 보호법도 만들 거고, 뭐 지능법도 만들고, 다양한 이제 법들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범죄 사기를 어떻게 이제 줄이는 쪽으로 잘 만들어서 저희들이 초석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사실 영광스럽고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지 잠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조금 더 외연을 넓혀서 저희가 오늘 이제 다른 사기 범죄 이외에도 이제 어떤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이쪽에 구조적인 리스크를 한번 이제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살펴보면, 우리 이제 사기 범죄는 많이 해봤으니까 사실 시장 리스크라는 게 있고, 이제 소비자들이 갖게 되는 리스크들은 일단 제일 뭐 그냥 가격이 하락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범죄성, 사기성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시세 조정, 자전거래, 뭐 미공개 정보 이용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용 리스크도 있고, 일본 소비자들은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장을 잘했어야 되는데, 상장을 잘하고 시스템을 잘 갖추면 사실 사기 범죄도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거고, 또 거래소 자체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거래소가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운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해킹 당하는 것들, 그다음에 직원들의 프로드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 이제 콜드월렛에서 보관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보관 과정이나 이런 데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리스크는 지금 뭐 굉장히 법 제도가 지금 너무 미비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뭐 많이 나왔지만 이게 범죄 자체가 지금 적용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자금 세탁에 대해서 저희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뭐 비슷한 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개정돼 가지고 2021년에 시행됐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뭐 6대 판매 규제를 제시해 가지고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 이런 거로 이제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게 됐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제로 인식을 전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금융회사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제였다가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소비자 보호하는 거에 어떤 레벨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디지털 자산 소비자 보호법은 만약에 앞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 이제 특근법 시행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지금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이런 소비자 보호 쪽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살펴보면, 여기 이제 관련 리스크들을 살펴보면 사실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랑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사기 다 거의 이제 되어 있는데, 요즘 사실은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 NFT도 거래도 하고, 그래서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많은 부분이 거래소랑 연결돼 있어서 거래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은요. 일단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한국거래소가 있고요. 제일 이제
시작 부분이 상장 부분이니까 그럼 상장할 때 한국거래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건 아주 일부분인데 상장 예비 심사를 하게 되고 예비 심사할 때 이제 청구 서류들이 그렇게 이제 재무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은 것들이 있고요. 이 뒤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더 있는데 간략히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제 투자 주의 종목, 그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정해 나가면서 투자 주의 종목에는 이렇게 다양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소수 지점 거래 집중이 됐다거나 소수 계좌의 거래가 집중됐다거나 종가가 급변했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경고 종목들은 또 이렇게 이제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에 이제 가수율 억제하고 주가 급등을 이제 진정시키고 뭐 이런 하여튼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100% 위탁 증거금을 납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뭐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 매수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투자 위험 종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매매 정지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구나, 좀 위험해지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 디지털 자산의 이제 절차를 좀 보면 여기도 이제 지금 뭐 많이 세팅 잘 돼 있고 그래서 사전 검토를 하고 세부 검토를 하고 상장 심의위원회 의결을 하는데 이건 이제 업비트 이제 제일 큰 업비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신청서를 내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제 내게 되는데요. 사전 신청서에는 이제 발행 법인 재단에 대한 정보, 디지털 자산 판매 정보, 디지털 자산 성격 및 사업에 관한 법률 검토 정보, 기술 및 개발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서 당연히 여기 이제 재무 관련된 거는 이건 프로젝트로 되기 때문에 회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재무 이런 거까지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체크리스트들이 또 있는데 체크리스트는 이제 주로 yes, no로 대답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주요 정보나 뭐 법규 준수 이런 것들, 뭐 이제 기술 호환성, 사용처 이런 것들도 쭉 이제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제 yes나 no로 대답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상장 절차를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이제 거래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체가 많이 다르니까. 하지만 이제 뭔가 심사하는 절차에서 내용들이 상당히 리스키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지 절차를 보면 이것도 이제 업비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유의 종목을 먼저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업비트 이제 상장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상황, 기술 지원 뭐 이런 것들, 거래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상장 폐지를 관리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다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유의 종목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예시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 가면 유의 종목이 지정될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예시적으로 된 게 있어서 이런 면들도 조금 이제 덜 구체적이지 않나 하는 좀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 폐지 사유들이 쭉 있는데요. 이제 뭐 법령에 위반되거나 뭐 정부기관, 유관기관의 지시 또는 정책에 의해 거래 지원이 지속되기 어렵다 뭐 등등 이제 해외 해당 디지털 자산의 기반 기술의 취약성이 발견됐다 뭐 이제 이런 뭐 굉장히 이제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 구체성을 조금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사유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거래소랑 일반 KRX 한국증권거래소랑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이제 상장과 폐지 쪽을 살펴보면 대상이 물론 다르고 한쪽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거고 한쪽은 일종의 백서를 이용해서 사업계획서 백서를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가 이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 뭐 거기는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재무자료가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상장 자체부터 좀 더 보다도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추면서 이런 거 평가하는 걸 이렇게 전문화하면 시작부터 사기나 이런 거가 발붙일 수 없게 만드는 쪽으로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장 자체가 상장을 해야만 이제 사기도 가능하잖아요. 상장을 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이렇게 되면 범죄를 하려는 동기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법령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이제 지침 같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지침도 없고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냥
그냥 이렇게 안주해 있지 말고 자율적으로 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했던 상장과 상장 폐지에 대한 거 이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하고 거래 대금을 따로따로 이제 예탁 결제하고 증권금융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다 보관하고 있지는 않는, 이제 이렇게 나눠서 분산돼서 보관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다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대금도 갖고 있고 디지털 자산을 물론 이제 은행 계좌에 갖고는 있겠지만 디지털 자산을 이제 동일한 자체 내에서 이제 자산 자체를 보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위험도가 기존의 증권 쪽에 있는 시스템보다는 좀 더 훨씬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때 이제 해킹 위험이 있으니까 콜드 월릿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장소 인터넷 접속이 못하게 만든 이제 콜드 월릿에서 보관을 하는데, 콜드 월릿에서 보관하는 거에 이제 가서 보면 이제 뭐 키를 여러분이 나눠 갖고 계세요. 3분 정도 갖고 있고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안전 장치를 이제 열심히 뭐 구축해 놓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두세 분 다 같은 회사 사람들이고 서로 아는 분들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너의 영향력도 많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건전하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뭐 거래소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거래가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유혹의 그런 동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를 뭐 장기간까지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요즘엔 뭐 또 이제 워낙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주식 관련 거래보다 더 많아지고 이제 이런 정도가 되고 굉장히 이제 거대한 거래소가 생겼는데, 이러한 거래소가 파산하면 이제는 거의 국가적으로 위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거랑 뭐 큰 차이 없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 사기업에서 다 관장하고 있다는 자체가 국가적인 위험까지도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쪽이 과거에 별로 이렇게 역사가 길은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이 자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또 새로운 범죄 유형이 막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운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 리스크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하고 미리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생한 다음에 찾으면 늦을 수 있는 거예요. 한 회사의 콜드 월릿에 있는 가상자산이 만약에 다 도난당했다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장돼 있느냐는 거죠. 아직은 위험이 큰 거죠. 뭐 한 2-3년 잘 돌아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상장 폐지 절차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이제 나름 열심히 잘 해놨는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체계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거래소마다 또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거래소끼리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좀 표준화하든지 뭐 미니멈 선을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거래소들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 관리 체계, 소비자 보호에 굉장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 이제 컴플라이언스도 이제 많이 하면서 강화를 하고는 있는데 그 이제 규모나 위험도에 비하면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할 때는 일단은 결정하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의 어떤 전문성과 독립성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문성을 갖추려면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이쪽에 앞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전문성을 갖추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거가 오너에 의해서나 아니면 다른 특정 세력에 의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인된, 국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 공인된 외부 전문가들이 일정 부분 이제 관여하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좀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실제로 이제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어떤 경영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중개하는 거잖아요. 자산을 중개하는 건데,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주택을 중개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개 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 의무 같은 게 반드시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디지털 자산도 자산을 중개하는 자산 거래소에서 뭐 어떻게 이제 이 확인을, 중개 대상물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설명 의무 같은 것들을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해서 이걸 어떻게 반영할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뭐 깊이 있게 더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국가적인 위험까지도
이제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 위험을 완화하고 국가 위험을 줄이는 어떤 자율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독 체계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데 뭐 감독 체계는 이제 앞으로 같이 전문성을 물론 확보를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워낙 이게 많이 이제 결합돼 있잖아요. 수리적인 내용 플러스 그래서 저같이 수학하는 사람도 이제 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뭐 뎁 코딩도 해야 되고 금융 경제 법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영역의 그런 도메인 널리지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해서 워낙 많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여기 사기와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기도 정말 힘드시고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세상이 일로 가는 거는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이쪽에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가 크게 발생하면 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뒷부분은 이제 결론인데 그런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이제 그냥 나왔던 것들이어가지고 또 이제 공시제도도 개선해가지고 빨리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좀 거래소 쪽에서 좀 많이 해달라는 거를 주문 드리고 싶고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